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놓치고 가는 것도 솔직히 많이 있어요. 아유, 선생님, 네. 목소리 들려요? 네, 아, 그 말씀하세요. 화면을 반으로 이렇게 접는 걸 또 깜빡 잊어버렸네요. 아, 윈도우 키하고요. 네네. 방향 키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반으로 접어져요. 아, 인도 키하고 방향 키요? 네. 왼쪽 아, 방향 키, 네네. 네, 알았습니다. 네, 되셨죠? 됐어요. 네. 네네. 이 키가 아주 굉장히 유용한 키입니다. 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도 조용하시군요. 네. 그 어떤 수업은 굉장히 이렇게 그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수업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말씀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를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도를 많이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갈 테니까 중간중간 질문해 주세요. 자, 이제 여기 윈도우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자, 아래쪽에 이 검색 창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 그림입니다. 요거. 그 윈도우 키 옆에 혹시 돋보기가 있나요? 있는지 한번 봐보시겠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여기 아래쪽에서 여기 검정색 이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도구 모음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검색이라는 게 나와요. 혹시 여기 검색을 눌렀을 때 여기 검색 아이콘 표시, 검색 상자 표시 두 개 중에 하나가 체크가 돼 있으신가요? 이 검색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어떨 때도 이 검색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찾을 때도 요거 눌러서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이 없을 때는 웹하고 연결해가지고 찾아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게 이 컴퓨터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 검색 눌러서 검색 아이콘 표시라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요 아래쪽에 이렇게 검색창이 하나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계산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 컴퓨터 속에 이 계산기가 들어있어요. 예전에 이거 꺼내서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요거 보조 프로그램을 잘 안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요 계산기가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셨는데 우리 속에는 계산기가 있어서 계산기를 누르면 이렇게 계산기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1, 2, 3 이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또 눌러보면 여기에 캡처 도구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캡처 도구라는 이 앱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윈도우 키하고 시프트 키하고 S 키가 화면을 캡처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누르면 자,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캡처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캡처가 돼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이런 도구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런 도구들을 꺼내서 쓸 때 이렇게 도구들을 꺼냈을 때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근데 어떻게도 쓰실 수 있냐면 검색 상자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상자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이 검색 상자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 창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윈도우 창은 여기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창을 하나 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창이 열리죠. 어떨 때는 전체 화면으로 열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작게 열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창의 크기는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대각선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커지기도 좌우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나는 옆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서 쓰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위아래로도 이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래로 내려오는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전체 화면으로 했다가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기도 하고, 자, 요거는 닫는 거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요 화면들. 여기는 뭐냐면 이게 빠른 실행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는 이렇게 뭐 뭔가를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내가 열고 있는 창의 위치를, 그러니까 그 폴더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이쪽은 탐색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즐겨찾기가 있고, 아래쪽에 내 PC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 PC 부분은 지금 제 컴퓨터는 C 드라이브하고 구글 드라이브하고 두 개의 창이 그 컴퓨터로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가 되면 모든 다운로드는 이쪽에 들어가도록 지금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끔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설정을 안 해놓으면 여기 다운로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만 모여있는 방, 문서만 모여있는 방, 그 다음에 여기는 바탕화면이에요. 여기 바탕화면이죠. 그 다음에 사진, 음악 이렇게 해서 내 PC는 구분이 돼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현재 그 내용들이죠. 폴더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면을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이제 한번 닫아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내 PC를 한번 눌러보면 폴더는 내 PC 안에 있는 내 PC라고 써있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폴더는 지금 이렇게 7개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장치 C 드라이브는 우리가 컴퓨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그냥 말하는 하드 디스크를 C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 C 드라이브를 파티션을 나눠서 C하고 D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눠 놓죠. 그래서 C 드라이브는 보통은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D 드라이브에는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놓는데요. 저는 그냥 이게 그 SSD라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라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요즘은 보통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드디스크 외에 보조로 해서 디스크를 달거나 아니면 외장하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외장하드를 가지고 다니는 대신에 이렇게 구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를 끄면 C 드라이브만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켜고 제가 이 그림 구글 드라이브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그때 이 G 드라이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 안에 보시면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 하드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 거는 운영되고 있어서 제가 제 거 하드디스크가 있는 그걸로 갈까 하다가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냥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C 드라이브를 한번 일단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들어와 보세요.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시게요. 자, 여기 윈도우 창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를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여기 위쪽에 파일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는 파일 탐색기고요. 그 다음에 홈을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리본 메뉴가 하나 뜨죠. 거기는 뭐 즐거찾기 고정, 뭐 삭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자, 공유, 보기. 자, 보기에서 볼 거는 지금 요거예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지금 창이 하나 뜨고 여기에 그 폴더들이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즐겨찾기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보셨던 것처럼 요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큰 아이콘으로 볼 건지 아니면 작은 아이콘으로 볼 건지 타일로 볼 건지 목록으로 볼 건지 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서는 요거 보시면 돼요. 파일 확장명이라고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체크가 돼 있는데 지금 체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뒤에 확장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확장자라는 거는 한글 뒤에 보시면 .hwp라고 붙어 있다거나 아니요. 그러니까 확장자 먼저 얘기를 좀 하고 하는 거는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점하고 뒤에 파일 이름 점하고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을 확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림 파일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PNG, JPG, GIF, BMP. 여기는 지금은 잘 안 쓰는 게 이 BMP 파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은 현재는 MP4가 대표적인 거고요. 음악 파일은 MP3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뒤에 확장자들을 보면서 이게 그림 파일인지 동영상 파일인지 음악 파일인지를 좀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한글이라고 그러는 거, 우리 한글이라고 그러는 게 아래 한글이에요. 그래서 그 한글은 HWP 파일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MS 워드는 그 DOCX,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PPTX, 자, 그 다음에 엑셀은 XLSX.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PDF 파일도 많이 쓰죠. 이 PDF 파일은 우리가 원래는 이게 유료 버전인데 보기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 아크로벳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PDF 파일이 열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글도 HWP 파일, 그러니까 아래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열리는 것처럼 요거는 MS 오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벳 리더는 PDF 파일을 열려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여기 아래 한글부터 아크로벳 리더까지는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야지만 열릴 수 있는 파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이라는 거는 TXT,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인데 아래에 보시면 요거기예요. 우리 이거 많이 수업 중에 이거 많이 열어놓고 저희들이 실습하고 뭔가 자료 알릴 거 있으면 알려드릴 때 이 메모장을 여는데 이 메모장이 저장하는 거는 TXT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건 그림은 안 되고 글자만 입력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zip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압축 파일 같은 거 많이들 다운 받고 쓰시죠. 그 압축 파일이 ZIP, 그러니까 zip 파일이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ARJ나 RAR로 또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뒤에 확장자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일의 종류도 알 수 있고 그 파일의 종류를 보이게 할 건가 안 보이게 할 건가를 나타내는 게 아까 그거예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파일 확장자를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를 여기서 체크를 하는데 요거는 저는 체크해 놓고 쓰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래서 요거는 확장자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여기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이렇게 옆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을 때는 창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이를 조절할 수 있고 자, 위아래로 있을 때는 이렇게 포인트 이렇게 위아래로 줄일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크기를 높이와 넓이가 동시에 조절이 되는 게 여기 그 마우스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C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가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C 드라이브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간단한 건 아니고요. 자, 인텔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이제 보통 보시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부분인데 무서워서 못 만져요. 왜 못 만지냐면 혹시 컴퓨터가 망가질까봐. 그래서 이게 이제 만져도 되는 게 있고 만지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 한번 시켜드리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인텔이라는 거는 여기 우리 CPU가 인텔 컴퓨터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는 웬만하면 손 안 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파일스가 보통 2개 있어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 파일스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스 X86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 프로그램 파일스는 우리가 64비트 컴퓨터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64비트를 쓰는지 32비트를 쓰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시작 버튼을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요. 여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저하고 할 때는 같이 해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시스템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장치 사양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설치된 램은 4GB고요. 제 거는 좀 약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종류는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아니면 뭔가를 다운받아서 쓸 때 물어봐요. 몇 비트 운영체제를 쓰고 있냐, 뭐를 쓸 거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32비트인데 64비트를 깔아놓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2비트를 64비트에 설치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내 운영체제가 시스템의 종류가 몇 비트인지는 알고 쓰셔야 돼요. 프로세서는 CPU는 인텔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 쓰고 있고 4GB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64비트 운영체계를 쓰고 있다. 이거를 3개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프로그램 파일스에 아무것도 안 써 있지만 64비트 운영체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86은 그러니까 운영체계가 32비트 운영체계를 X8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은 많이 프로그램들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컴퓨터 사양도 낮고 이럴 때는 32비트 운영체제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운영체제에 썼던 거를 지금도 프로그램 중에선 몇 개 일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한번 보면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보시면 여기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내용은 없는데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쓰는 것들은 여기 다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보면 여기 안에 지금 뭐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있는 파일들을 지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지워지는 경우는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괜찮은데 일부 없어져 가지고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더블 클릭을 하면 불안정하게 뭐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기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있는 파일들이 손상이 돼서 그럴 때가 많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임시방이라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지워져도 별 문제는 없어요. 템프는 임시방이에요. 그래서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윈도우즈라고 써있는 이 방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윈도우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만한 거는 뭐냐면 여기 폰트예요. 자, 폰트를 한번 들어가서 눌러보면 내 컴퓨터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글꼴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보면은 뭐 폰트를 다운받아가지고 설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무료 폰트라고 검색을 하면 그 안에가 이런 폰트를 설치할 수 있는 파일들이 압축돼가지고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쪽에다 옮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올려놓은 사람이 어떻게 올려놨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폰트방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폰트를 가져와서 여기다 설치를 해줘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데서 여기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열어서 보면 에리얼이라고 써있는 이 폰트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런 글씨체도 있고 이렇게 굵게 되는 글꼴은 이렇게 생겼고 기울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모양들을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글체 중에 한번 봐볼게요. 궁서, 선생님들 궁서 많이 좋아하시죠? 자, 궁서체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글씨가 보여져요. 그래서 폰트에 따라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12포인트일 때는 이렇게 글씨가 생겼고 72포인트일 때는 이렇게 글씨가 생겨요. 그래서 글씨가 만약에 이제 우리는 24포인트에서 글씨를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 24포인트 글꼴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계속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문자에서는 안 먹혀요. 여기 보시면 한글로만 나와 있죠. 한글로만 나와 있을 때는 영문자에서는 궁서체가 안 쓰인다는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을 때는 한글 글꼴이 되고요. 영문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문 글꼴만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눌러보면 글꼴들의 모양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뭔가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글꼴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무료 폰트들이 많은데 그 폰트들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다 설치해서 폰트방에 자, 위치 한번 볼게요. 내 PC에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 방에
여기 아래쪽에 폰트라고 써 있는 이 방으로 들어가야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글꼴을 쓸 수 있는 대신에 이게 저장 용량이 상당해요. 속성을 보시면 지금 요거는 59.7KB 밖에 안 되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글꼴 용량도 꽤 많이 차지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라서 이걸 좀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이쪽 거는 윈도우즈 방은 웬만하면 손 안 대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 방에서 손상이 되게 되면 프로그램이 어쩔 땐 작동을 안 할 때가 있고요. 윈도우는 설치하시기가 좀 힘들잖아요. 또 AS를 가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깔아야 되면 또 안에 있는 걸 밀고 써야 되고 그래서 윈도우즈 방은 포트 빼고는 손 안 대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특히 그 DLL이라는 뒤에 확장자가 .dll이라고 써 있는 프로그램들은 지워지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것들이 지워지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안 켜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기 윈도우즈 방은 그냥 요 폰트 방만 쓰시는 걸로 하시고요. 여기 프로그램 파일스에서 좀 만만한 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깔아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좀 지워져도 제가 이제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뒤에 보시면 47.dll이라고 뒤에 여기 확장자가 이렇게 돼 있는 파일들 있죠. 이런 파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들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 주방에 있는 파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몇 개 손상을 하게 되면 이제 아예 프로그램이 다시 설치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보시면 exe 파일이라고 있죠. 뒤에 확장자가 .exe. 요거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는데 요게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 uninstall이라고 써 있는 요거는 뭐냐면 요 프로그램을 지울 때 쓰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uninstall은 요 프로그램을 지우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요거거든요. 금방 봤던 게 지금 요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앱 아이콘을 지웠어요. 지우면 요것이 지금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아이콘만 사라졌어요. 근데 이 아이콘을 꺼내려면 여기 보시면 여기 send anywhere exe라고 써 있는 요거를 찾아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금방 지웠던 요 그림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자, 꼴랑지에가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 달려가지고 들어오죠. 이게 그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요거 필요 없으면 이렇게 지웠다가 꺼냈다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분명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놨는데 프로그램을 그 아이콘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요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당 프로그램을 찾는다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들어가서 여기 send anywhere라는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exe 파일이 있고 uninstall exe 파일이 있는데 우리 이게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하면 바탕화면으로
아이콘을, 단축 아이콘을 밖으로 꺼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숨겨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안내비라고 써 있는 게 보통 이거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이 안내비 뭐냐면 V3 많이 쓰고 계시죠? 우리 그 바이러스 체크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V3가 여기 안내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exe 파일을 찾는데 아마 이게 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찾아가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지고 그 바탕화면에 보내기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면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게 긴 것 같은데 이거는 설치 프로그램이네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오피스 16이라고 써있는 여기 없네.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는 요거 웨일이라는 exe 파일이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보내기해서 바탕화면에 보내기 하면 이 웨일이 뭐냐면 혹시 그 인터넷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그 브라우저인데요. 앞으로 이제 요거를 많이 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4차 시 때 요거 잠깐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쓰실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하드디스크, 로컬 디스크 C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놓고 쓰시면 되고요. 요 사용자라고 써있는 게 요게 이제 지금 우리 어드민이라고 써있는 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이 부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어드민이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편안하게 쓰는 게 내 컴퓨터 요즘은 잘 안 쓰죠. 내 PC 안 쓰고 여기 들어가서 보통 써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마우스 포인트가 저는 좀 크죠. 화면에서는 지금 큰지 모르시는데 이게 원래 아이콘은 정말 눈곱만 했어요. 이 눈곱만 한 거를 조금 지금 크게 키워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마우스 포인트를 제가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눈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데 마우스 포인트마저도 작으면 이게 클릭하고 그럴 때 조금 불편하시니까 제가 이제 요거 마우스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여기 시작 메뉴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설정이라는 게 톱니바퀴는 다 설정이에요. 자, 설정 눌러서 여기서 지금 장치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누르면 여기 마우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 마우스 및 커서 크기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자, 마우스 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크게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선생님들이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저는 지금 엄청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4 정도 놓고 쓰고 있거든요. 4 정도, 5 정도 놓고 쓰는 게 지금 현재 보이시는 그 마우스 커서 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커서를 좀 키워놓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터치패드 여기서는 안 넘어가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 데스크탑하고 화면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마우스 포인트만 일단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셨나요? 마우스 커서 좀 키우셨어요? 이제 뭐를 하나 할 거냐면 자, 파일하고 폴더라는 거를 좀 만들고 파일은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폴더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좀 사용하기 쉽게 모아놓는 역할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파일이에요. 지난번에 왜 선생님들 그 온라인 수업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궁금하다고 그러셔갖고 여기 이제 PPTX라고 뒤에 써 있죠. 요거는 파워포인트 파일이고 요거를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놔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우리 지금 그 화면 캡처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를 지금 파워포인트로 해놓은 거고요. 자, 이쪽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폴더예요. 그래서 이 폴더를 만들고 지금 이름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도 또 새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이점이 뭐냐면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 새 폴더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새 폴더로 만들어지네. 두 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새 폴더라고 써 있는 거를 해놓으면 자, 우리가 이름을 어떤 건지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폴더 이름이 이거 새 폴더고 이거는 새 폴더 3번이고 요 이제 여기에 지금 2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요. 또 어딘가에 또 새 폴더가 하나 더 있나 봐요. 2번, 3번 이렇게 해서 폴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름 바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름 바꾸기. 자, 여기서는 연습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연습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뭘 눌렀냐면 오른쪽 버튼 안 누르고 F2번을 눌러도 이렇게 이름 바꾸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도 연습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폴더가 같은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를 덮어 쓰겠느냐 아니면 그냥 새로운 이름으로 쓸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니오를 누르면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연습 1이라고 그러면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같은 이름일 때는 절대 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연습하고 연습 1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방 안으로 연습 방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창이 하나 열렸어요. 자, 연습 방 안에 이 폴더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다 처음에 새 폴더를 만들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새 폴더라고 써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럴 때는 그냥 입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 1번이라고 파일 이름을 줬어요. 여기를 큰 아이콘으로 바꿔놓을게요. 마리아 1번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자, 두 번째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또 새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또 마리아 1번을 넣으면 안 되겠죠. 1번을 넣으면 또 물어보겠죠. 같은 이름인데 쓸 거냐고.
그러면 ESC 키 누르시면 이렇게 해제가 되고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에가 파란색이 안 눌러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거 F2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씌워지면 여기는 지우지 않고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해서 지우시잖아요. 이렇게 지우지 않고 그냥 요 위에다 덧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번엔 또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뭐를 만들 거냐면 아까 연습이라는 방이 있었죠. 연습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연습 방을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이거는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냐면 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연습 폴더 안에 또 연습이 만들어지는 건 가능한데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이름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연습 폴더가 들어와 있어요. 연습 폴더 안에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 연습이라는 방 안으로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창 보이시죠? 여기에 연습 속에 연습방이 또 들어있죠.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습이라는 방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또 안에 들어와서 마리아 1번이라는 방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 연습 방 안에 또 연습 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연습 방 안에 또 연습 방 안에 연습 방 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그 경로가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밖으로 나가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는 거고요.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폴더를 공무원 방 하나 만들고 연금공단 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폴더가 이제 아까는 연습방을 계속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방 하나, 연금공단 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하나 더 만들면 자, 화요일 온라인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봐보세요. 공무원, 기억, 이응, 히읗 오름차순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수정한 날짜가 8월 10일 날 10시 36분, 37분, 37분, 37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만들어지고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이름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려면 자, 여기서 화요일이라는 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연습에다 이렇게 가져다 대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요 화요일로 와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 순차적으로 뭔가를 나가려고 항상 그러는데 이게 꼭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서 끌어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방에다가 놔볼게요. 이렇게 놓으면 자, 보시면 온라인이 일로 들어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연습방 안에 마리아 1, 2번 연습 화요일 방이 만들어졌고요. 연습 방 안에는 또 밑에 폴더를 하나 더 만들면 여기 내려와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두 개가 만들어져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들을 만들고 이동하고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다음에 예. 요 세 개를 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 세 개를 내가 연습방 밑에다가 그 옮겨보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이렇게 빈 공간에서부터 이렇게 끌면 이렇게 세 개가 선택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늘어져 있다고 치면 이걸 한 개를 선택하면 하나만 되고요.
또 다른 데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지만, 자, 첫 번째 걸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면 컨트롤 키를 요 두 번째 걸 누르면 요거랑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랑 두 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다가 끌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세 개를 여기 이제 어디 방으로 가져올 거냐면 선택을 해서 이쪽 방으로 이렇게 연습방으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왔더니 복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파워포인트가 하나 열려 있어 가지고 완료를 할 수 없다고 나와요. 어떤 게 지금 열려 있냐면 요거예요. 0810. 요거 지금 제가 캡처해 갖고 붙이느라고 지금 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는 파일은 복사해서 붙여 넣거나 이동이 불가능해요. 자, 여기는 건너뛰고요. 요것도 지금 수업하느라고 열어놨었죠, 아까. 그래서 두 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옮겨가는 거를 실패했어요. 자, 여기도 건너뛰기. 자, 그러면 이동된 거는 요거 하나 옮겨왔죠. 온라인 수업 참여하기. 자, 요거를 복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거는 이동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연습 폴더에도 넣어놓고 여기 바탕화면에도 놔두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 파일을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똑같은 파일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이게 복사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같은 폴더 안에서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옮겨지고요. 자, 여기서 다른 거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이콘이라고 써있는 이 방을 이렇게 폴더를 통째로 옮겨요. 자, 옮기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옮기면 복사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눌렀더니 아래쪽에 플러스 연습으로 복사라고 써 있죠. 자, 이거는 복사가 되는 거고 그냥은 이거는 이동이에요. 이동과 복사의 차이는 아시죠? 복사는 원본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사본이 하나 그러니까 복사는 원본이 있고 또 하나 사본이 만들어지는 걸 복사라고 그러고요. 이동은 여기에는 없고 원본은 없어지고 다른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그냥 이렇게 끌면 이동이 되는데 그냥 끌지 않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면 복사가 돼서 똑같은 게 두 개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였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습방에다가 한번 여기 아래쪽에 연습방에다가 옮겨보면 연습으로 옮겨갔어요. 보시면 이렇게 연습으로 아이콘이 옮겨와 있어요. 이렇게 옮겨지는 거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상위 폴더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끌어다가 연습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그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옮겨 놓으면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옮겨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면 복사가 되고요. 그냥 끌어다 놓으면 이동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 폴더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하이 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 폴더라고 그러는데 여기 연습의 하이 폴더는 연습, 또 거기에 하이 폴더는 또 연습 이런 식으로
끌고 내려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를 열면 이렇게 계속 단계별로 열리고 이걸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요거예요. 이거나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상위 폴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맨 위에 상위 폴더는 바탕화면이었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탕화면을 이렇게만 보셨죠. 이렇게만 보셨는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디 부분을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잠깐 더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폴더는 파일이나 폴더를 보관하는 장소예요. 우리로 치면 그 파일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는. 그리고 파일은 각각의 문서를 파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폴더는 각각의 문서들과 그 폴더들을 저장하는 공간을 폴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만들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 새 폴더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폴더 이름을 바꾸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바꾸기를 하거나 아니면 F2 키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폴더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그 다음에 어딘가에 가서 컨트롤 V를 하면 복사해서 붙여놓을 수가 있고요. 자, 아까는 우리 어떻게 썼냐면 드래그를 했는데 컨트롤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폴더 이동은 컨트롤 X를 누르고 컨트롤 V를 하면 폴더가 다른 폴더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우스로 끌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됐었어요. 자, 복사와 이동의 차이는 원본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원본이 남아있는 거는 복사.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옮겨가는 거는 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 지우개 하시면 되죠. 삭제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제가 이름을 하나 좀 거창하게 절대 지우지 마. 여기 번호를 00으로 써놓고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잘못해서 지웠어요. 휴지통에다 이렇게 끌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지워졌어요. 자, 이 휴지통에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절대 지우지 마가 들어와 있어요. 폴더가. 자 여기서 복원을 누르면 휴지통에 있는 걸 꺼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절대 지우지 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면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 외부에 가서 수강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그 기관에서 우리 강의 자료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깔아놔요. 그러면 깔아놓고 오면 그거는 이제 거기 기관의 것이 돼버리죠. 제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다 놓고 오면 거기 거는 제 게 아니고 거기 기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울 때 그냥 지우지 말고 Shift 키 누르면서 딜리트 키를 하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완전하게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아까 휴지통에다가 갖다가 넣었더니 아까 휴지통에 절대 지우지 말라는 이렇게 절대 지우지 말라는 폴더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런데 이거 다시 복원시켜 놓고 이거를 지울 때 Shift 키 누르면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 폴더를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폴더는 그 포렌식으로 복원하기 이전에는 살릴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 폴더는 어떤 장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살려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물론 이제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이거 그 요즘 그 기관에서 쓰는 그 포렌식인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되살리기 하면 다 살아서요. 그런데 우리처럼 평범한 일반인들은 살리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살릴 수가, 그러니까 지우는 것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시프트 딜리트 키를 누르면 우리 컴퓨터 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직원들이 저 어디 출장을 가는데 소프트웨어 단속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제 뭐를 제일 먼저 했냐면 프로그램을 다 지웠어요. 컴퓨터에서. 그러면 그 단속 나오신 분들이 그 프로그램 지워져 갖고 이 프로그램을 안 썼네?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요거 뭘 그러니까 디스크 한 장만 딱 집어넣으면요. 내가 예전에 썼던 프로그램들이 쫙 쓴 기간까지 싹 나와요. 이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운다고 해서 완전히 지워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Shift 델 키를 누르게 되면 기관에서 나오지 않은 이상은 살릴 수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거 Shift 델로 지울 때는 신중하게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휴지통에서도 필요 없는 것들 있죠.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완전 삭제가 돼요. 휴지통에서 삭제 누르는 거는 완전 삭제예요. 이렇게. 이것도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이것도 살릴 수 없어요. 아니면 이제 이것도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용량을 차지해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MP4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KB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워주는데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누를 게 아니라 여기서 휴지통 비우기라는 걸 하게 되면 휴지통 도구에 들어가면 휴지통 비우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휴지통은 한 개도 없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자, 이거 휴지통 비우기 하기 전에 여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휴지통이 이렇게 뭐가 들어있어요. 자, 뭔가 휴지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58개의 항목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데 삭제할 거냐고 물어봐요. 근데 하나 지우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휴지통에다 넣어놨었는데 요거까지 지울 뻔했네요. 에이, 모르겠다. 자, 일단 그냥 지울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항목이 완전히 삭제됐어요. 그리고 휴지통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거는 휴지통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기관에 가가지고 네, 강의하고 나서 일단 지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휴지통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러면 휴지통 들어가서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방금 전에 Shift 델타 키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치. 이제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같은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일단 그렇게 했다라면 휴지통만 또 비워버리면 되겠구만요. 그렇죠. 근데 남의 휴지통은 함부로 못 지우잖아요. 아, 그런가요? 남의 휴지통이라서 예. 그 기관에서 수업하시고 나서 지우실 때는 이게 만약에 길하면 연습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를 지운다 그러면 요거 지우실 때 그냥 지우지 마시고 Shift 델 키로 지우시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우는 것까지 했는데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면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시는 경우 많죠. 분명히 어떤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같은 폴더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데 못 찾을 때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파일 이름을 만들 때 저는 규칙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날짜별로 뭘 저장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름별로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도 하냐면 제 거를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드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강의 파일이에요. 강의 자료들이 들어있는 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번호가 앞에 빵빵빵일 빵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쫙 들어있죠. 그리고 이름 없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이름 없는 것들도 이렇게 몇 개 있고, 자, 00이 붙어 있는 거는 보통 이게 오름차순으로 파일이 정리가 돼서 보여주죠. 파일이든 폴더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00이 붙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것들이 지금 위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의 자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또 번호가 앞에 붙어 있어요. 011, 012, 013 뭐 이런 식으로. 근데 012는 2개씩, 3개씩 있기도 해요. 뒤에 이제 이름만 바뀌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관련 모음을 해서 들어가면 011의 1번. 자료는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강의 자료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하면 내가 이거를 찾아 들어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파일이 어떤 종류의 것이고 어떤 중요도가 있고 그러면 그 파일 이름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컴퓨터 기초라는 거는 지금 우리 방에 지금 강의 자료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1장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만들어 놨고 크기는 얼마가 돼 있고 또 동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출력용이 있고 우리가 그 강의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버전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걸 지워버리지 마시고요. 예전에 저는 막 지워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지워버리지 말고 여기 이렇게 지난 자료로 해서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게 또 필요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 강의 계획 같은 거. 그러면 이렇게 기간별로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놓으면 나중에 그 기간의 것들이 우리가 그 강의가 저희 같은 경우는 강의가 그때만 딱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도 연결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기간별로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놓으면 그 기간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 작년에 이걸 했으니까 올해는 이걸 좀 피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는데 이게 지금 그 날짜별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력서하고 경력증명서도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뭐 이력서도 넣어놓고 경력증명서도 모아놓고 학력증명서도 모아놓고 이렇게 방들을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가 가끔 선생님들 컴퓨터를 보면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아 이거 정말 그 우리 집 정리해주는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컴퓨터 속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면 제 생각에 좀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끔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1호 손님이 되겠다고 손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규칙 있게 파일을 좀 정리를 하시면 찾아 들어가시기가 편해요. 제가 만약에 이력서를 어디다 프로필을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우진 않았는데 어디다 둬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강의 자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의 자료에 강의 이력서하고 경력증명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번호가 붙어 있는 거는 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시면 그 물론 저도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다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가끔 어디다 둬놓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찾아 들어가기가 편해요. 이렇게. 엑셀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 놓고 여기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좀 정리해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잊어먹고 그냥 놔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줌 활용 그러면 이렇게 파일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 근데 이제 보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를 들어가 버리면 자, 그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 세부적인 거를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면 항상 이쪽에도 하나 열리죠. 그러면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이쪽에 이걸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요. 왜 안 열리냐? 파워포인트는 자 이렇게 열리면 그 밑으로 창이 또 뜨거든요. 아래쪽으로 하단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여기가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이쪽에서는 메뉴를 보고 이쪽에서는 파일을 보고 또 클릭해서 보면 이쪽에서는 지금 선택을 하고 이쪽에서는 파일을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보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폰트도 보시면 나눔 코딕 요즘 많이 쓰고요. 미생체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이걸 다운을 받아놓고 요거를 사용을 하려면 전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요 파일이에요. 이게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폰트방에다가 옮겨놔야지만 내가 나눔 코딕이라는 그 서체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자주 쓰는 것들만 모아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고요. 저기 보시면 미생체라고 써 있는 거 옆에는 마우스 올리지 않아도 영리, 비영리 사용 가능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폰트들도요.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사용을 하시게 되면 폰트들이 그 저작권 침해로 해갖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약국에서 처방전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 글꼴이 약국에 붙어있던 글꼴들이 뭐였냐면 그 저작권 있는 글꼴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왜 파워포인트를 쓰게 되면 파워포인트에서 글꼴을 출력을 해가지고 글을 출력을 해갖고 붙여놓으면 그 저작권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에서 썼을 때만 저작권에 안전한 거예요. 그거를 출력을 하면은 그거는 파워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걸리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미생체처럼 영리, 비영리 모두 사용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거 복사해가지고 저쪽 어디죠? 그 폰트방에다 윈도우즈 방에 폰트방에다 넣어놓으면 요거를 이제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썼을 때는 요거 글꼴을 저장하고 가지 않으면 글꼴이 다 깨진다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또 폰트 얘기가 나와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자료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기 기능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좀 보셨죠?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집처럼 부엌에 있는 건 부엌으로 보내고 안방에 있어야 될 건 안방에다 놓고 또 거실에 있을 건 거실에 놓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물그릇이 저기 어디죠? 장롱 속으로 들어가 있고 책이
싱크대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파일을 정리하면서 쓰시면 좋겠다는 거를 알려드려요. 이게 이제 요거만 가지고도 강의를 몇 시간씩 해요. 요것만 강의하고 돌아다니시는 강사님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파일 이름을 주실 때는 좀 규칙을 가지고, 나만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내가 나중에 찾아보기가 좀 편하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파일을 찾을 때 찾기가 좀 편리하세요. 요거는 아까 했었던 거고요. 자,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할 때,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연속된 파일, 그러니까 하나씩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연속된 거를 선택할 때는 처음 누르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걸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떨어진 거를 선택할 때 자, 11번하고 21번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소리예요. 연속된 파일을 선택을 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씩 선택할 때는 클릭하면 되고요. 자, 연속된 파일을 선택을 할 때는 첫 번째 파일에서 클릭, 마지막 파일에서 Shift 클릭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연속된 거를 요만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떨어진 파일을 선택을 할 때는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파일이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복사나 이동을 하실 때 이거 선택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 많이들 잘 모르셔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파일을 압축을 하거나 압축된 파일을 풀 때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요거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폴더가 이렇게 그러니까 5개의 파일과 1개의 폴더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하나로 묶고 싶어요. 그런데 요거는 안 묶고 요 4개만 묶고 싶어요. 5개만. 그러면 자, 금방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르면서 마지막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된다 했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연습 집으로 압축하기, 연습 7Z로 압축하기, 각각 파일명 폴더명으로 압축하기, 반디집으로 압축하기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 맨 위에 거 하나만 쓰세요. 만약에 R집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 왜 R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R량, R집, 뭐 RC 뭐 얘네들이 같은 한 식구들인데요. 요거를 그냥 선택하시게 하시면 돼요. 자, 이 폴더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 요 압축 그 원래 우리 폴더 있죠. 폴더에서 이걸로 그 폴더 이름으로 zip 파일이 만들어져요. ZIP라고 써 있는 게 이게 zip 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자, 닫기가 나오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zip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아이콘으로 요 아이콘이라고 돼 있는 방을 제가 압축을 해보면 지금은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아이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상위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아이콘.zip으로 압축하기 밑에 있는 거 요거 무시해버리세요. 이거 복잡해요. 애용이 헷갈리니까 요거 해서 요걸로 첫 번째 걸로 해서 하면 자, 2개의 압축 폴더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zip.ip zip 그 다음에 연습.zip 이렇게 해서 2개가 이게 이제 zip 파일이 압축 파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사진을 50장을 담아가지고 우리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뭔가 파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열리지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그쪽에서는 사진 50장 보냅니다라고 메일로 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열어봤더니 없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화요일 방으로 갖고 가서 여기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끌고 갔어요. 화요일 방으로. 자, 그랬더니 여기 와 있어요. 이거 크게 해놓고 한번 봐볼게요. 요거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푸는 방법도 간단해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풀기, 알아서 풀기, 아이콘, 여기 원표시가 뭐냐면 그 폴더 안에다, 아이콘 폴더라는 이름 안에다 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 풀기를 하게 되면 요 바탕에 쫙 풀려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파일들이라고 같이 있으면 싹 섞여버려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거에서 아니면 네 번째 거에서 요 두 개 중에 하나 가지고 푸시면 되는데 아이콘 폴더를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요거는 밑에서 세 번째 그 원표시 들어있는 게 이게 폴더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번째 걸 가지고 요렇게 해서 압축 풀면 자, 닫기 누르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콘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압축이 풀려 있어요.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풀었는데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진짜 대량 난감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파일들이랑 막 섞여 있으면 이제 어떤 게 지금 가져온 거고 어떤 게 옛날 건지 모르게 이렇게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풀기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여기 원표시 있게 아이콘 원표시에 풀기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필요 없는 건 제가 지울게요. 자,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압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위치를 아이고, 이거 아닌데 뭔가 실행이 돼버렸네요. 여기서 처음 거 누르고 연속된 파일이니까 이렇게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됐죠. 그리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딱 지워졌어요. 이것도 지워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지워졌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얘는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했죠. 얘는 자기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뭔가 열려져 있는데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게 같이 열려져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뭐가 뭔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자꾸 압축을 풀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시면 이것만 남아져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압축하고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굉장히 무서워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맨 위에 아이콘점 집으로 압축하기 요거 선택해서 압축을 하시고 자 풀기 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이콘하고 원표시에 풀기 요거를 풀어 놓으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여기 폴더를 만들면서 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 요겁니다. 자, 압축할 때는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이에요. 이 보내기 눌러서, 그러니까 이 압축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이 아까 그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쉽게 하는 방법인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안 하고 보내기 눌러서 압축하기, 그러니까 이게 폴더로 압축 폴더로 해서 이거 압축을 하면 요렇게도 압축이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풀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원표시에 풀기 하면 이렇게 폴더를 만들면서 풀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시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었다 막았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귀찮게 왜 압축을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파일이 이제 사진 파일이 50장이 있어요.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려고 그러시면 이거를 50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50번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서류 가방에 넣듯이 하나로 딱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한 개가 가고 받는 사람도 압축만 풀면 한꺼번에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